이렇게까지 강하게 어필한 적은 역사적으로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긴가민가 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에이 이러다가 또 다시 경기가 어려워지면 유예가 되겠지. 하지만 계속된 SNS에 강한 글을 올리다 보니까 이러다가 진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매물이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 투자의 시작을 설계하는 채널 이충민의 부말리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왜 혼란스러운지, 그리고 시장은 향후에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 수요라고 발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하고 그 사람들을 봐주는 게 맞냐? 그렇지 않다. 굉장히 좀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걸 보고도 왜 투기를 편을 드느냐? 그 다음에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그만하고 시대착오적인 종복몰이도 이제 그만하면 어떨까? 그런 와중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투기를 잡을 것이다. 여기에는 정말 모든 게 함축된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세금도 있겠고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그 다음에 대출, 이렇게까지 강하게 어필한 적은 역사적으로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긴가민가 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에이 이러다가 또 다시 경기가 어려워지면 유예가 되겠지. 하지만 계속된 SNS에 강한 글을 올리다 보니까 이러다가 진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매물이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매물이 늘어나면 이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줘야 될까요? 일단은 5월 9일날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가 되면서 지금 뭐 1주택자들은 아직 현실적이지 않죠. 1주택자지만 보유만 하고 거주를 하지 않으면 세금 혜택을 줄 필요 있냐라고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5월 9일 이후나 아니면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손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이 처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점검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지. 지금 양도소득세가 어차피 5월 9일 이후에 매도를 하게 되면은 양도소득세 중과입니다. 물론 최고세율만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최고세율은 82.5%로 기본적으로 60% 이상의 세금을 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걸 만약에 못 팔았을 경우에 내가 보유세를 인상하더라도 5년 이상은 끌고 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정책 리스크를 감당할 현금 흐름이 있는가요? 부동산 가격, 정책에 대한 리스크, 그 다음에 세계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위험을 도사리고 있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빚으로 떠받치고 있는 경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금융 정책이나 아니면은 이런 부동산 정책 여러 부분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았을 때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더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물건은 정책의 표적이 되는 자산인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다주택자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2주택이나 3주택이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만약에 정책의 표적은 다주택자들은 분명히 됩니다. 그러면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거부터 정리를 해야 할 것인가가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무조건 팔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3중 규제로 묶여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중과와 유예 종료 전과 후로 한번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다주택자들 매물이 눈에 띄게 조금 증가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게 중요한 거는 똘똘한 한채를 더욱더 강화시키고 있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만약에 강남에 집이 하나 있고 서울 외곽 지역에 집이 하나 있습니다. 강남 집을 팔면 양도 차익이 20억이고 그 다음에 서울 외곽 지역에 집을 팔면 양도 차익이 5억입니다. 그러면 기본 세율은 양도 차익에 따라서 차등 적용을 하는데, 그러면은 양도 차익이 적은 지역을 먼저 팔게 되겠죠. 그러면 서울 외곽 지역의 매물을 먼저 내놓게 되고, 서울 외곽 지역의 매물이 팔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똘똘한 한채는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 양극화는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매물이 좀 늘어나긴 하지만 똘똘한 한채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매수자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뉴스에 보니까 뭐 5억 떨어진 매물, 호가가 5억 떨어져서 빨리 팔고 싶다, 이런 매물들이 나온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몇 군데 전화를 해본 바로는 그 정도까지 뭐 급하게 매물을 내놓는 분들은 아직 없다라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이런 급매물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수요자들한테. 근데 매도자들의 물건을 내놓으려고 이번 정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매도자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라는 게 서울시 25개 구와 경기도의 12군데, 그러니까 총 37군데는 3중 규제로 묶여 있습니다. 이게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되는 게 조정대상 구역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팔아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2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처럼 강남에 하나 있고 강북에 하나 있습니다. 그쪽에 집을 양도차익이 적게 남아서 그쪽 집을 먼저 팔려고 해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쪽 집을 살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겠죠. 실입주자나 투자자. 근데 투자자가 살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삽니다. 왜냐면은 지금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게 선제 조건이기 때문이에요. 3중 규제로 묶여 있어서 내가 집을 살려면 일단은 무주택이어야 되고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직접 거주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 하나. 첫 번째, 다주택자들은 내가 집을 하나 살고 하나는 세를 놓겠죠. 세를 놓으면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매도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요? 2+2잖아요. 임차인의 기간이 남아있으면 임대인은 나가라고 못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나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임대차 2법 개정이 되면서 굉장히 임차인들에 대한 권리가 강화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입주를 하고 싶어도 임차인이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매도가 불가능해요. 정말 급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사비 협상을 하는데, 저도 지금 손님한테 들었는데 보증금 3억에 사시는 분이 이사비를 1억을 달라고 한답니다. 근데 과연 그런 분들이 약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거주 매물이 아닌 임대주택 매물은 어차피 팔지 못합니다. 기간이 남아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큰 손해를 보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내가 실입주하는 주택이에요. 실입주하는 주택은 대부분 뭐라고 했어요? 똘똘한 한 채의 지역이 많이 있겠죠. 실입주 주택을 팔려고 해도 지금 25억 초과되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규제가 지금 부동산에 실입주를 하고 싶어도 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 청약에 10몇 억에 당첨이 됐는데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출받아서 넣었는데 잔금이 대출이 안 나와서 계약이 해지되면서 나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실입주하는 매물도 매매가 되기는 많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5월 9일 이후로 넘어가는 경우가 꽤 많을 것이다 라는 게 현장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이어서 만약에 그 후에도 매물을 못 판다고 하면은 어차피 양도소득세 중과는 시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매물 잠긴 현상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날 겁니다. 지금은 내가 급하니까 일단 팔고 보자. 하지만 이게 만약에 안 팔린다? 뭔가 안 맞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내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에 82.5% 아니면 60% 50%를 내면서 팔지 않겠죠. 그럼 매물 잠김 현상이 굉장히 뚜렷해질 거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가뜩이나 전세 매물이 없는데 월세 과속화로 굉장히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가뜩이나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매물 잠긴 현상이 길어진다라고 하면은 지금 정부에서도 며칠 전에 발표한 서울의 도심권에 6만 원 공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공급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다, 시장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급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공급대책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SNS를 통해서 시장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공급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걸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을 잠재워 놔야 되지 않나라는 추측성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10월 15일 규제대책이 나왔을 때 그랬어요. 이 지역을 규제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공공주도로 공급을 빨리 해서 주택 보급수를 늘려가지고 이 집값이 올라가는 것을 누르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다라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상이 정확히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값 안정화에 기여를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좋죠. 하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집값이 물가 상승률 이상만큼 올라가는 것, 서울시에서 양극화를 해소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실질적으로 강남이나 한강벨트 라인을 부동산 투기자를 잡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집가 상승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강남 상구 한강벨트 잡으려다가 서울 외곽 지역에 있는 초가상간 태운다. 25년도에 송파구는 1년 동안 20.98%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노도강은 평균 상승률이 1%도 안 돼요. 이게 과연 투기로서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양극화로서의 문제인지, 이 문제의 본질을 먼저 좀 파악하시고 시장에 접근하시는 것이 지금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명절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셈법이 복잡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절 이후에 다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고 컨텐츠를 다시 제작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행복하고 건강한 설 명절 되시길 바라고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